도대체 우리 도로가 왜 이따위가 됐는가? 네. 왜 계속 비가 오는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구과학 가르치는 최선목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학 가르치는 양준석입니다. 뭔가 좀 황당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도대체 갑자기 이분들이 어디서 나타났냐 이러실 텐데, 제가 이분들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김 기자님이 우리를 모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잡힌 거죠. 아니, 저희가 사무실 오픈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한번 놀러 오셨는데 네. 붙잡힌 거지. 슬리퍼 신고 놀러 오다가 놀러 오셨는데 붙잡혔지. 네. 두 분 소개를 좀 확실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1타 강사시잖아요. EBS 틀면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EBS 보시는 분들 계시면 형이 여기 왜 나와? 이럴 거야. 아 맞아. 그렇지, 형이 그렇지. 형이 왜 나와? 아, 저는 그 EBS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최선목이라고 합니다. 저는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카이 캐슬이라고요? 스카이 에듀라는 온라인 그래요? 사이트. 스카이 캐슬의 현실판. 여기 보면요, 영상을 보면 더 와닿아요. 침수차가 장난 아닙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은 장면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막 펼쳐집니다. 근데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이러고 중국에서도 이러고, 그렇죠. 이러기 시작한 지 한참 됐죠. 한참 됐죠. 네. 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궁금해서 보셨어요. 사실 이제 북극에, 네. 북극은 춥잖아요. 네. 근데 그 찬 공기를 가둬두는 제트류라고 있어요. 아마 제트류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아니요. 제트류가 그 뭐죠? 제트류라는 게 북극 제트기 뒤를 아니에요, 돌아가는 제트기? 제트류를 제트기라고 그러면 몰라서 그런가. 제트류가 북극의 찬 공기 주변으로 돌아가는 제트류가 있어요. 네. 그 제트류가 이 찬 공기를 가둬두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가둬두는 성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트류가. 네, 제트류가. 그래서 북극에 가면 그렇게 추웠구나. 네, 북극만 춥고 그 찬 공기가 밑으로는 사실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 밑은 별로 안 원래는. 춥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올해같이 많이 녹은 적이 없거든요. 아, 지금 엄청 얼음이 많이 녹았어요. 녹은 거예요? 얼음이 진짜 많이 녹아요.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추운 북극이 기운이 따뜻해지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겠네요? 근데 그 북극이 따뜻해지니까 네. 그 제트류의 흐름이 약해져요. 이게 흐름이 약해지는데 예. 그냥 우리는 흐름이 약해진다 생각하면 그냥 뭐 좀 이렇게 흐물흐물해진다 생각하지만 그게 예. 아니고 사실은 성벽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틈이 생기고 구멍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으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새는 거야 이렇게? 찬 공기가 새는 거지. 저 알아듣고 있지? 진짜? 동공 흔들리시는데. 네네. 좀 재밌는 건 우리나라의 지금 장마전선은 네. 이 장마전선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이거는 제트류랑 원래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겠죠? 여름이 되면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랑 네. 원래 있던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서 장마전선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여름이 되면 점점 아래쪽이 따뜻해지니까 훅 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장마가 한 일주일, 이주일이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네. 제트류가 벌어지면서 거기 내려온 새내려온 거야? 찬 공기가 강해진 거야. 그래서 따뜻한 공기 위로 밀려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걸 밀어 올리려고 그러는데 찬 공기 계속 내려오니까 잘 못 미는 거예요. 그럼 비가 엄청나게 오게 되는데 그게 시작이 된 게 중국의 양쯔강 유역부터. 그래서 산사 때는 터진다 안 터진다. 아, 요즘 산사 때는 터진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더웠어요. 그쵸, 맑았죠? 덥진 않고 맑고 약간 맑고 선선했지만 시원선하고, 이 정도면 살만하네. 저기는 산사 때문에 터진다는데 여기 괜찮은데 터지라 그래, 이랬었고. 터지라 그래. 이랬던 사람들도 거기 있어요. 비를 엄청 내렸는데 근데 여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슬슬 밀고 올라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찬 공기랑 더운 공기가 맞부딪혔을 때 그게 세게 맞부딪히면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맞부딪히면 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장마는 원래 이제 원래 여름이 그러니까? 되면서 이 따뜻한 공기가 빨리 커지기 때문에 장마가 후 밀고 올라가면 그냥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끝나야 지금은 되는데. 거의 양쯔강부터 시작하면 거의 2달 가깝게 여기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천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좀 선선했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홍수가 시작이 되면서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린 거죠. 아,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왔을 때는 살만해. 네, 아, 그렇죠. 이거 에어컨 여름이 필요 좀 선선하지 없구나. 않아. 그렇죠. 이거 네. 괜찮네. 했다가 정작 그 장마전선이 우리한테 덮치니까 이제 그렇죠. 못 살겠다 이러는 거구나.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저 양쯔강이나 이쪽은 이제 지금은 비 안 내리죠. 비가 안 내리지만 좀 더워요. 더운 공기가 그렇죠. 올라왔겠네요. 일을 잘하시네. 그러니까 김한영이 뭐. 역시 일이 굉장히 좋은데?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올라가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내려가야지 끝나는 건가요? 근데 올라가서 끝나요. 올라가서 결국엔 올라가서 끝나고 이제 가을에 살짝 내려오는 수가 있는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피해 굉장히 크잖아요. 산사태도 있고 침수도 많이 당하고. 근데 실제로는 통계를 보면 네. 이 장마철에 내리는 비 때문에 침수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인명 피해 생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긴 있는데 그건 사실 태풍이에요. 태풍이 장마보다는 훨씬 더 큰 호우 피해를 입혀요. 일단 바람이 세고, 그렇죠. 그리고 한 번에 딱 집중해서 비가 내리고. 엄청나게 많이 오니까. 김한영 기자는 대단하셔. 진짜 센스 있는데? 그러면
이번 장마 언제 끝나요? 이번 장마는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아, 끝날 때 됐어요? 사실은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아. 지금 장마전선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근데 요거 끝나면 이제 좀 더울 거예요. 따뜻한 공기 밀려오니까 네네. 꽤 덥고 겨울철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약간 좀 한 얘기만 더 드리면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찬 공기가 새 나오는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찬 공기 새 나오는 곳이 있으면 그 찬 공기 새 나오는 곳에서 중간에 있는 지역은 찬 공기가 안 닿잖아요. 네. 그 지역은 굉장히 더워요. 아, 겨울에도? 그래요? 겨울에 따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재작년에 네. 농패딩 엄청 팔렸거든요. 네. 그때 이 찬 공기에 새 나오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겹쳤던 거예요. 그래서 영하 10m씩 떨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네. 작년 겨울에 따뜻했어요. 따뜻했어. 그때 작년 겨울에는 미국 지역과 유럽 지역이 혹한으로 정말 몸서리 쳤거든요. 아, 그렇죠. 영하 그다음 40도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 떨어지고 네. 그때 찬 공기 내려가는 역이 그쪽이었고 그럼 찬 공기 이쪽으로 가니까 따뜻한 공기 몰려갖고 우리나라 따뜻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기 때문에 올 겨울은 추울지 따뜻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온난화라던데 뭐 별로 덥지 않더만. 아, 그렇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야, 맞아요. 지금 그랬어요. 온난화는 뻥이다. 제가 네. 온난화 때문에 참 큰일 났어요 하고 영상을 냈더니 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지금 온도가 몇 도인데 무슨 온난화. 그렇죠. 뭐 선선한데. 네, 선선한데. 에어컨 안 틀고 살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분들은 정확히 모르셨던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 온난화가 그냥 단순히 더워진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제트류가 깨지는 현상이 네. 생기는 거군요. 네.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야, 북극곰 살리겠다고 갑자기 전기차 사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러시는데 네. 그 문제가 아니군요. 북극곰이 사라질 정도가 되면 네. 인류도 굉장히 위험해져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인류도 위험해? 전기차 정도가 아니에요. 곰하고 우리가 관계가 있어요? 북극곰이 사라질 정도로 온난화가 진행이 된다면 네. 인류가 먹고 사는 것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재배해서 주로 주식으로 삼는 것들 이런 식물들이 기후에 적응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부터 좀 힘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런 평온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공장에 들어가는 것들 다 전기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화석연료 사용하지 않는 쪽에서 만들어 보자는 게 큰 트렌드가 될 거예요. 결국에는 뭐 다들 전기차로 뭐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네요. 유럽 같은 법적으로 데서는 아예 그걸 강제로 규제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뉴 그린딜 해서 맞아요. 2035년부터는 아예 전기차 아니면 등록이 안 되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보신 적 있었겠지만 이제 탄소 배출권 제도라든가 그 탄소 배출권 거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 자동차도 그걸 피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그런 장치들을 나라에서 계속 마련할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전기차 보조금도 주고 뭐 이제 배터리도 몇 년간 보장해주고 이럴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 여기서 또 화학적인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왜 북극의 얼음은 녹는 겁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도 해요. 컵에 얼음이 동동 떠 있으면 네. 녹았을 때 어차피 거기 있지. 네. 얼음이 녹았을 때 넘치겠냐? 중학교 안 나왔네. 그래.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 써도 되나? 똔똔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아주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군요. 필요 없어, 어려운 말. 아, 고체가 액체에 떠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아니 뭐가 특이하죠? 고체는 무조건 가라앉아야 돼. 밀도가 커서. 아, 화장실 가서 이렇게 하면 가라앉잖아요. 떠요? 그렇죠? 응가가 이렇게. 무거워 가라앉는데 네. 똑같은 물질인데 얘들은 떠. 왜냐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해서 그래요. 수면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얼음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네. 아, 그럼 어떤 얼음이야? 육지에 있는 얼음. 아, 북극에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빙산 같은 거 떠오르는 그렇죠. 게 얘네들 아니라 육지에 있는 얼음들이 있었고 그리고 녹은 거죠. 동토라고 하는 거. 그렇죠. 동토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그래서 내려오면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죠. 해수면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신을 갖고 있어요. 이상하게 왜 그런 불신이 나오지? 이 인류가 조금 뭐 연료를 좀 태우기로 서니 지구가 아프다거나 지구가 망하게 될 리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적응을 하긴 하겠지만 사실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게 그 얼음만 녹는 게 아니고 지구 전체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구가 아프거나 지구가 그렇죠. 멸망하나요? 지구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지구가 없어질 리는 없어도 지구에 살고 있는 지금 환경에 잘 적응해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큰 영향을 받아요. 지구가 아픈 게 아니고 우리가 아픈 거구나. 우리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지구는 사실 별 영향이 없구나. 네, 지금 그때도 뭐 잘 돌아가고 빙하기도 있었는데 뭐 옛날에. 할 텐데. 얼음이 좀 녹고 조금 있다 우리 다 죽고 나면 다시 또 원상복구 되고.
이렇게 되는 거네? 이게 뭐 과거 10년 동안 1.5도 올랐어. 근데 앞으로 10년은 1.5도가 아니라는 거죠. 3도가 될 수도 있고 그 뒤에 10년은 10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돼버리면 생명체들은 전혀 적응이 안 돼요. 그렇게 빨리는. 엄청난 대멸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잘못된 의견 중에 전기차 운영하려면 결국에 전기를 만들어야 되고 전기를 만들려면 결국에 석탄 떼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니냐. 어차피 석탄 발전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전기차를 운영하는 거 이건 완전히 전기차 마피아다.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환경단체가 거짓말로 괜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석탄 발전은 사실은 이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너무 피해가 많고 그렇다고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나중에 후세한테 정말 또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원자력 깨끗하고 좋잖아요. 왜요? 원자력은 우리가 쓸 때 들어가는 돈 굉장히 저렴하고 좋아요. 그 발전소를 다 썼을 때 네. 그 다음부터 이제 해체하고 그 방사능을 없애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이 들어요. 수명을 다 했어.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군요. 네. 그 다음에 그 발전소를 해체하고 방사능 안 나오게 하고 그동안 썼던 핵 연료들을 뭐 처리를 하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더 많은 돈이 들어요? 네. 내가 지금 사용하는 전기 지금 뽑았을 때보다 네, 그렇죠. 폐쇄할 때 더 많이 든다고요? 네. 사실 폐쇄해 본 적이 없죠? 그럼요. 연료는 빼내서 보관을 해요. 그 안에다가 보관하잖아요. 처리장 따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연료에서 방사능이 안 나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처리장 안에 못 넣으면 바닷속에다가 넣는다는 계획이 있긴 한데 심각한 게 뭐냐면 네. 그렇게 땅속에다 이걸 묻잖아요. 네. 지하수가 방사능에 오염이 됩니다. 잘 패킹을 아니 그거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맞아. 락앤락 같은 데다 잘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돼요? 광고,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뒷광고 락앤락. 지하수가 흐르지 않는 네. 그런 땅을 찾아서 네. 잘 넣어야 되는데 네. 그거 사실은 방사능 폐기장 후보지를 골랐을 때 예. 그런 땅이 없었어요. 그럼 결국 전기 에너지를 뽑아내는 게 화석 말고 원자력 말고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렇죠. 원자력은 후대가 지는 짐이 너무 큰 거예요. 원자력은 진짜 재밌는 게 아무도 이 대책을 만들지 않고 그냥 개발하는 거야. 아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신경을 안 쓰고 일단 발전부터 시작한 거야. 전 세계가.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게 뭔가를 무모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여기 보면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자력 발전소 그림이 옛날엔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젠 이렇게 생겼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10,000년 후에도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절대 파지 마라 그렇게 막 해놨을 거 아니야. 그럼 요즘 피라미드 보듯이 겁나 좋은 거 안에 들어있나 보다. 그러고서 판단 말이야 후세가. 갔더니 거기 막 빛이 막 나. 라디움이 막 거기 있는 거야. 빛이 나네 막 이러면서 와 거기 있는 사람 다 전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 쬐면 너 죽어. 그러니까. 도망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0,000년 뒤에는 우리 문자도 안 쓸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그 다음에도 사람들이 알아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바뀌고 있어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 20대나 10대 때는 우리 방송 보는 10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랑 관계 없는 얘기거든. 막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미래에 뭐 어쩌고저쩌고 환경 관심 없거든. 너무 원미래가. 근데 아이를 낳고 우리 아이가 크는 모습을 다 보니까 내가 가도 이 아이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나도 할아버지가 됐고 이럴 거 생각하잖아요. 그럼 좋게 내 눈으로 보이는 라인이 한 100년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년에 화석연료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 자동차에서. 예. 얼마 안 돼. 생각해보면 얼마 안 되죠. 10년이에요. 15년? 15년. 15년. 근데 내가 만약에 뭐 내 생각이지만 우리 아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내 손주가 됐을 때는 화석연료 차라는 건 교과서에서 배울 거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박물관 같은 데서 볼 거예요. 박물관. 가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전기차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아니 그래 전기차 전기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풍력이나 파력이나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석탄 석유를 태워서 화력발전소에서 아니면 원자력 전기를 만들어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우리가 쓰는 내연기관 차량 100대 있고 네. 전기차가 100대 있다. 그런데 전기차 100대에다가 전력을 공급하려고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을 돌린다. 했을 때 내연기관 100대에서 나오는 온실기체보다는 전기차 100대 전력을 공급하느라고 발전소에서만 온실기체량이 훨씬 적어요. 아, 이게 100% 석탄으로 때우더라도 이거보다 그렇죠. 더 적은가요? 네. 월등히 적은가요? 월등히 적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전기차를 자꾸 이제 그렇게 아. 지금 다시 뭐 그런 친환경 에너지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전기차를 쓰면 줄일 수 있다. 내연기관은 어쨌든 피스톤이잖아요. 피스톤 이렇게 터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또 이렇게 회전 운동으로 바꿔야 되고 뭐 변속기도 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효율이 잘 나오면 이상하지. 그게 아주 괴상한 기계 장치예요. 그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 자동차를 앞으로 발진하게끔 만들어라고 했을 때 그런 구성을 누군가 떠올린다면 너 바보. 왜 그런 구성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그냥 전기 꽂아갖고 가게 만들면 되잖아. 그걸 왜 그렇게 구성하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구성이에요. 근데 그게 100년 전엔 그 기술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 전에 그 기술을 계속 디벨롭해서 효율을 점점 높여왔지만 어쨌든 전기차 그리고 전기발전소, 화력발전소의 이 효율에 비하면 이게 뭐 당연히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독자로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전기차가 예전에 만들어졌잖아요. 1800년대인가? 그렇죠. 뭐 포르쉐 박사가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때는 전기차를 개발하려는 의지가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화석연료로 바뀐 게 어떤 그 정유사들의 이권 때문인가요? 에이 아니야? 그건 아니죠. 아니야? 아니 그때는 대안이 없었어요. 지금도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몇 없어요. 테슬라는 성공적으로 만들어냈고 다른 회사들은 지금 전기차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네. 그냥 밑지면서 만드는 거예요. 손해보면서라도 전기차를 어쨌든 만드는 거고 사실 그러기 위해서 배터리 효율이 지금 엄청나게 향상됐거든요. 지금 리튬이온은 엄청난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납축전지 중에서도 아주 초기 버전인데 그거 갖고 차가 움직이게 하는 건 사실 만만치 않았죠. 이게 댓글로 해야 될 일을 직접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막. 아이 뭐 역시 정말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런 기상이변 정말 너무 짜증나는 장마 너무 계속되고 태풍도 오고 너무 정말 못 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로 사셔라. 최소한의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죠. 전기차 저처럼 근데 사실 알면서도 예. 내연기관차 뭐 잘 굴러가는데 아직 바꿀 때가 안 되는데 네. 하시는 분들도 실생활에서 전기 좀 아껴주시고 그게 우리 집에 전기세를 덜 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좀 이렇게 자동차 카풀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혼자만 타고 다니지 마시고 걸어 다니시거나 대중교통 이용해서 좀 들이시고 그게 다시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는 이건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캠페인 갖고 큰 공장도 있잖아요. 큰 거 그들이 아끼라고. 우리 말고 저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아끼라고. 약간 남 탓하기 같은데 우리가 뭐. 스위치를 몇 개 얘기 안 해도 우리 와이프가 맨날 불 끄라 그래. 우리는 알아서 아껴. 그러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불 끄라 그러고 사모님이.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언짢긴 하네요. 난 그게 기분이 나쁜 거야. 기업들도 아끼고 우리도 아끼려니까 우린 걱정하지 마. 알아서 할 거니까. 그들 좀 아끼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전기를 아끼지 않으면 우리 자식 세대가 타격을 받게. 아니 지금 그 말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게 왜? 지금 자식을 낳지를 않아요. 우리 어차피 출산율이 0.8 이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은 우리 또 이제 이 모카라든가 여러 매체에서 전기를 아껴야 한다. 그걸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큰 공장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거기 일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집에서만이 아니고 사업장에서도 정말 전기를 아끼는 게 나의 이익뿐만이 아니고 지구를 살리는 길이겠구나. 제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로 자꾸만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너무 많이 방해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최선목이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고요. 지구를 살리는 길을 곰곰이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안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저에 대한 분량이 없어. 다 지구과학만 얘기했어. 하지만 전지 이쪽 공부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Moker.